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1월 29일이니? 맞죠? 29일. 자, 29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숙제를 좀 풀이하도록 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3페이지부터인 것 같아요. 자, 33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풀어볼 의미는 없어. 우리 교재 뒤에 해설서가 있잖아. 우리 교재 뒤에 해설서가 있습니다. 있으니 제가 수업 때 언급한 쉬운 것들은 그냥 해설서를 보고 푸시고,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는 새로운 낯선 문제는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숙제 다 해오셨으니까. 자, 33페이지 펼쳐봅니다. 33페이지에서 자, 저는 같이 좀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바로 34번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처음 보는 시간 나왔잖아요. 자, 33페이지에 처음 보는 시간 나왔잖아. 그러면 이런 시를 보고 앞에 내용을 같이, 우리가 안 배운 시야? 안 배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점검해보자는 거지. 자, 보아. 보기에 시어 중 시적 기능기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이다. 기억이 뭔데? 접동세잖아. 접동세와 유사하다 그랬죠? 그럼 기억이 뭐니? 접동세는 바로 감정이입법이 사용된 시어라 그랬잖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감정이입법. 자, 감정이입법입니다. 그죠? 채원아, 감정이입법이 뭐니? 혹시 알고 있니? 몰라도 괜찮아. 혹시 알고 있니? 배운 적 있니? 없어. 괜찮아. 자, 잘 들어. 내가 지금 너무 슬퍼. 슬프면 나는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런데 내 슬픔을 다른 사물로 대신 표현해주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면 짧게 얘기할게. 지은아, 이거 뭔데? 뭐지 이거? 오리가 지금 꽥꽥거리고 있다. 꽥꽥거리고 있었을 때 너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저 오리가 너무 슬퍼 보여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얘는 이 오리를 보고 꽥꽥거리는 걸 보고 저 오리가 너무 즐겁게 노래하고 있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오리는 그냥 꽥꽥거릴 뿐이야. 너는 슬프게 운다라고 표현했고 얘는 즐겁게 노래 부른다고 표현했다는 건 누구의 감정이야? 너희들 감정이야. 네가 슬프니까 슬프게 보일 거고, 네가 즐거우니까 얘가 즐겁게 보이지 않겠니? 그럼 결국 꽥꽥 얘를 슬프게 노래한다 또는 즐겁게 노래한다는 그 표현을 쓴 것 자체는 결국 너희들 감정을 대신 표현해 준 거야. 이게 감정이입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자, 여기서 자,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그럼 파초가 뭐냐 그러면 남극의 식물이야. 한 키가 1.5m 이상 되는 풀인데 아주 선인장 같은 풀로 된 그 풀이 파초인데, 자, 이게 파초의 원래 고향은 남쪽이야. 근데 조국을 떠났다는 거야. 그럼 이거 바로 파초는 여기 보면 가련하다는 감정이 나왔죠. 그럼 이 파초 자체가 뭐니? 감정이입법이 돼버리잖아. 이 파초는 뭐냐면 바로 조국을 잃어버린 일제강점기 조국을 잃어버린 화자와 같은 거야. 조국을 잃어버린 화자의 모습과 같다. 파초가. 그러면 그게 꿈이 가련하다 그랬으니까 얘도 감정이입법이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야. 같은 감정이입법을 찾기 때문에. 특히 그게 보면 가련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남국은 남쪽 나라인데 바로 우리 조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의 넋은 수녀보다 더 외롭구나 라고. 이 수녀는 바로 파초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파초를 비유하는 말이죠.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이 소낙비는 파초에게 영양분이야. 자양분이야. 그죠? 자양분이죠. 정열의 여인, 너는 샘물을 길어 내 발등에 붙는다. 그러면 소낙비와 샘물은 파초의 갈등을 파초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야. 파초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감정이입법, 화자와 같은 것은 바로 파초가 되니 정답 1번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바로
조국이 그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파초로 대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초는 감정이입법. 정답은 1번. 자, 내가 답만 풀어주는 게 아니죠. 그죠? 배경 설명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35번 문제 풀어볼까요? 35번. 자, 이거 보세요. 자, 우선 이런 문제 참 중요한 문제죠. 나의 화자가 불러 슴직한 노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 이건 정거정이죠, 그죠? 자, 이거 보면 이 화자가 한 노래는 뭐냐면 결국 뭐야? 원망이 있잖아. 임금에 대한 원망. 아니 임금님,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니 한 1, 2년, 2년 부산에 가 있으면 저보고 다시 올려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보내주세요? 라는 원망. 그리고 또 뭐니? 임금에 대한 그리움. 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찾으면 되는데. 자, 얘는 귀양살이 했죠. 여기 보면 고려 의종 때 문인 정서는 영모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동네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아, 귀양 갔구나. 정서가 귀양을 갈 때 의종은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 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했어.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지어 부른 작품이 바로 이 노래래.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 소식이 없다면 어떤 감정이니 원망이 있을 거 아니겠니? 원망이 있겠지. 아니 왜 날 안 불러줘? 다시 컴백시켜준다며? 원망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정과정이다 라고 정과정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를 보시면요. 자, 답은 우리가 이 시를 한번 배웠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작품이 몇 작품인 거예요. 특히 송시열, 지금 이거 귀양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항복, 얘도 지금 귀양살이 하면서 쓴 시가 된 겁니다. 보세요.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님이 해오심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자, 님이 해오심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날 사랑하던 정을 네 손대 옮기신고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이대로로 겨뤄라. 말이 좀 어렵지 않니? 여기 좀 어려운 시예요. 자, 다시 읽어보자. 님, 요 님은요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이 해오심에는 뭐냐면 임금이 생각하심으로 또는 사랑하심으로 임금이 생각하심으로 나가 누구니? 화자죠. 전혀 믿었다고 믿음을 줬다고. 아니 임금이 나를 생각하심으로 나도 님을 믿어야지. 전혀 믿었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믿었더니 날 사랑하던 정을 네 손대 옮기신고 날 사랑하는 감정을 누가 옮겼습니까? 누가 옮겼냐 이 말이지. 네 손대는 누구에게란 뜻이다. 누구에게 옮겼는고? 처음에 미시더를 미워하시던. 처음에 미워하시던 것이면 처음부터 날 미워했다면 이 말이야. 처음부터 날 미워했다면 이렇게 서럽진 않겠는데. 이렇게 서럽지는 않으리. 자, 이렇게 서럽지는 않으리. 자, 보세요. 임금이 생각함으로 나도 전혀 임금을 믿었어. 날 사랑하는 정을 누구에게 옮겼는가? 왜 나를 왜 사랑하지 않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날 미워했던 것이라면 이렇게 서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 무슨 말이니? 아니 옛날에 나를 되게 사랑해놓고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믿게 귀양을 보내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시의 주제가 뭐가 되겠니? 바로 임금에 대한 서러움과 원망이 있는 거야. 주제는 임금에 대한 한탄, 임금에 대한 한탄하자. 원망까지는 좀 너무 좀 세잖아. 그래도 임금인데. 그래서 임금에 대한 한탄. 아니 날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1번은 정석과와 딱 맞는 내용이죠. 자, 2번을 보자. 얘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철령 높은 봉우리 씌워 넣는 저 구름아. 자, 구름이 철령 높은 봉우리를 씌워 넣는 거야. 워낙 높으니까. 그럼 저 구름 자체는 누굴 의미하겠니? 바로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겁니다. 화자야. 왜? 화자가 지금 비양가거든. 비양가니까 지금 산을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는 그 모습이 철령 높은 봉우리를 넘는 구름과 같다는 거야. 자, 고신원로 비삼아 뛰었다가 고신원로는 바로 외로운 신화. 외로운 신화를 얘기하는 거다. 바로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비삼아 뛰어다가 이 비가 뭔데? 화자의 눈물이야. 눈물을 띄었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 님이 누구니? 님은 임금입니다. 구중심처는 바로 한양의 궁궐. 한양에 뿌려본들었더니 나의 눈물을 뿌려보고 싶다 이 말이야. 자, 이 시의 주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임금이 그리워서 내가 비록 비양가고 있지만 눈물을 뿌리고 싶다 이 말이야. 내가 구름이 되어가지고. 자, 그럼 이거 원망과 그리움 1번, 2번은 맞아요? 맞죠? 자, 3번을 보세요. 예를 봅시다. 재현아, 시조 공부하다가 부귀공명이란 말은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우리 손자들한테 부귀공명. 부귀공명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재산 많은 걸 얘기하잖아. 과연 그걸 좋게 봤어, 나쁘게 봤어? 우리 손자들은 나쁘게 봤어. 자, 이거는 하나의 기본 상식이야. 그러면 자, 여기 봐. 공명을 즐겨 마라. 영욕이 발이다. 공명, 부귀공명. 그 공명은 어떤 권력을 얘기해요. 권력을 즐기지 마라. 영욕이 반이다. 영욕은 욕됨. 영욕은 욕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된 삶이 절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 권력을 탐하지 마. 욕되게 사는 거야 이 말이야. 다음에 부귀를 탐하지 마라. 위기를 밟느니라. 너무 부를 찾으면 한 번은 반드시 위기를 밟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부귀 영화를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자, 부귀 영화 누리지 마. 우리는 일신이 한가커니. 일신, 우리의 몸이 한가롭대. 이거 뭐니? 바로 한가로운 삶. 제가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이야.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이야. 강환정이잖아. 두려운 일 없애라.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뭐가 되겠니? 부귀 영화를 벗어나서 한가롭게 살아라 이 말이야. 즉 부귀 영화를 벗어난 한가로운 삶. 즉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놀자.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지. 자, 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내용도 우리 같이 알아두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재현이가 아직 나랑 처음으로 수업하고 있지만은 얘네들은 나랑 같이 시도를 많이 공부했었어. 그 전에 너는 시도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틈틈이 이렇게 문제 풀 때라도 시를 자꾸 읽어보자고. 내 시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워. 근데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 시도는 많이 해야 돼. 많이 해. 자, 4번, 5번을 볼게요. 4번, 5번은요 사설 시조인데요. 요 4번, 5번 우리 교재에 실려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가산해서 뒤에 나올 거니까요. 뒤에 나와요. 그냥 답답하다. 여다져 볼까 하더라.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자의 답답함이야. 답답함이니까 4번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좀 볼게요. 5번. 야, 이 5번도요 제가 좀 강조하는 시도입니다. 5번 잘 보세요. 개야미. 요거 되게 독특한 시야. 볼게.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부러진 불개야미. 이 개야미, 개미야, 개미인데 개미, 불개미죠. 빨간 불개미. 개미, 불개미, 등이 부러진 불개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신개미야. 개미가 등이 부러졌어. 또 병신이야, 병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잔등 부러진 불개미가 있는데 앞발에
앞발, 요 앞발에 정종나고 정종나고. 정종이 뭐냐면 이 종기와 같은 건데 어떤 염증이 나고 뒷발에 종기가 났어. 종기도 염증이죠. 앞발에 염증 나고 뒷발에 종기가 난 불기함이가 있어. 그럼 쉽게 말하면 뭐니? 병신불개미가 있는 거야. 등이 부러졌죠. 앞에 염증 생겼죠. 그러니까 완전 병에 걸린 그 개미가 있는데 광릉 삼재 넘어들어. 광릉은 저 우리나라에서 저 높은 포천 가는 그 높은 그 고개를 얘기하는 거야. 광릉 삼재를 넘어들어. 가랑은 호랑이야. 호랑이 허리를 가롱으로 치켜들고 북해를 건넜다는 말이 있어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거 봐봐. 요거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은 뭐냐면 과장된 표현이죠. 과장된 표현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 이겁니다. 개미, 불개미가 등이 부러진 불개미가 있는데 앞발에 염증나고 뒷발에 종기난 불개미가 있어. 광릉 삼재 넘어들어. 즉 높은 봉우리를 넘어들어 호랑이 허리를 지가 물었어. 누가? 개미가 호랑이를 물은 거야. 옆으로 가로로 물고 추려들어. 높이 들어서 또 개미가. 그리고 북쪽 바다. 우리나라 북쪽 바다 없잖아. 우리 남해, 동해, 서해, 북해는 없거든. 북해를 건넜다는 말이 있어.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이니?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 완전 구라친 거잖아. 그럼 이 말은 세 번 쳐볼게. 이 말은 아주 허황된 말이야. 허황된 말.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거짓말이야. 과장이야. 구라친 거야. 자, 보세요. 니만 온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이 온놈이는 모든 사람인데 바로 이게 뭐냐? 모함자야. 이렇게 모함한 사람들이 있잖아. 모함하는 사람이 온말, 이거 모든 말인데 바로 이거 모함의 내용이야. 모함의 내용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님이 죄를 좀 헤아려 주소서. 즉 이 말은 속지 마소서 이 정도.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제발 속지 말아라. 모함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바로 화자의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화자의 억울한 심정이에요. 내가 모함을 당했다는 말 이렇게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경우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다. 내가 어제 정치를 하다 모함을 당했어. 나 속상해 죽겠어. 나 이런 느낌이야. 아니 나보고 내가 뇌물을 받았대. 말이 되니? 그거는 이와 똑같은 거야. 어떤 병신개미가 있는데 이 병신개미가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네. 이 병신개미가 호랑이에 딱 지가 물어서 번쩍 들어 바다를 건넜대. 그런 말이 있어. 그 말 믿어? 안 믿지? 나도 지금 그런 심정이야.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건 많이 나오는 시점이다. 알아두세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작품을 같이 설명한 겁니다. 가볍게. 자, 그래서 35번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37번. 자, 아니 이거 말이 문제 푸는 시간이지 거의 완전 분석 시간과 똑같은 거야 지금. 지금 작품 많이 보고 있으니까. 자, 37번. 위 시의 표현과 효과가 가장 유사한 것은 우리 정과정의 표현 발상과 효과는 역설적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언제? 가느다란 모래에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어서 그 밤이 싹이 나면 그때 헤어질게. 우리 앞에서 배웠죠? 바로 역설적 상황. 자, 이게 역설적 상황이죠. 그럼 역설법이 사용된 걸 찾는 건데 역설법을 찾아보자. 자, 이 중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저는요 2번과 3번 묘시 잘 보세요. 4번도 중요하군요. 2번, 3번, 4번 시를 잘 보면 됩니다. 요거는요 그냥 자기가 근심이 많다는 뜻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2번 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재현이는 내가 강조 안 했으면 아니면 너희들이 많이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구름이 무심한 말은 아마도 허랑하다. 즉 구름이 무심이란 말은 욕심 없다는 뜻이에요. 욕심 X, 욕심 없다는 말은 허랑하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름은 욕심 많다 이 말이에요. 이 구름이 누구니? 이 구름이 누구니? 바로 간신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고려시대 때 요습 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신배다. 구름이 욕심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제 말은 간신배 신돈이 욕심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이거는 뭐니? 바로 간신의 행포죠. 중천은요 하늘 가운데인데 바로 우리의 어떤 궁궐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궐에서 행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태여 광명한 날빛은 뭐니? 밝은 햇빛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밝은 햇빛이 뭐니? 바로 임금의 은혜죠. 임금의 총명함이죠. 을 덮어버렸다. 즉 간신히 임금의 총명함을 덮어버렸다. 멍청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간신의 행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신분에 대한 행포에 대한 비판이야. 이 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알았죠? 요거 구름은 간신배다. 내가 장담을 할게요. 물론 그래 이 시를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2학년 내신 시험에 고전문학이 다 들어갈 거야. 그때 예문에 2번 나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많이 나온다 이것이. 기억하세요. 2번 게. 자 다음. 자 그다음 보세요.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 그러니까 누런색 수탉이 두 날에 둥덩치고 두 날개는 날개를 둥덩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요. 자, 긴 목을 휘둘러 쳐. 에후리요. 휘둘러 긴 목을 휘둘러서 사경 1점은 새벽에 새벽 사경 1점은 한 새벽 5시에 새벽에 날 새라고 꼭 끼워 울거든 그때 오라 이 말이에요. 자 칠판 보세요. 지금 병풍에 그려진 수탉이야. 병풍에 그려진 수탉이 날개를 둥덩둥덩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목을 휘두르면서 새벽에 날 새라고 꼭 끼워 울면 그때 와라. 오랴든가 오느냐 오려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오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야. 오려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이 얘기인데 오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야. 그렇다면 얘 3번은 뭐가 되겠니?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잖아. 아니 어떻게 병풍에 그린 황계가 꺾여 울 수가 있니? 이건 뭐니? 바로 요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에 황계가 수탉이 울고 있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 2번과 4번은 평상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시조다. 2번, 4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4번 보세요. 자, 우연아. 너 이 4번 시는 수천 번 봤다고 나는 자부한다. 4번 시 주제가 뭐야? 학문. 그래야 바로 딱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역시 가르침 보람이 있어. 자, 먼저 보면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름이에요. 청산, 푸른 산, 이 청산은 자연이죠. 자, 빨간색으로 할게.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자, 얘는 자연이야. 청산은 자연이야. 만고의 푸르르면 항상 푸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년 동안 푸르니까 뭐니 불변이잖아.
불변성을 띠고 있죠. 유수, 흐르는 물도 자연이야.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한고 주야는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가 이 말이야. 이것도 뭐니? 불변성이잖아. 영원성, 불변성, 뭐 영원성, 불변성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와, 이 시의 주제는 자연을 예찬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자, 이거는요 도산 12곡인데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뭘 그치지 마라? 학문수양이란 학문수양을 만고상청하리라 영원히 푸르게 지니겠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학문수양의 다짐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이 시의 주제라 그랬어. 4번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고 몇천 번 얘기했죠. 그래서 2번과 4번 시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3번은요 병풍에 그린 수탉이 어떻게 울 수가 있어? 불가능한 상황을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지난번에 배웠던 정석가와 똑같은 내용이라 그랬지? 만약에 정석가가 시험범에 들어가면요 요 3번은 반드시 넣을 문제입니다.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장을 지십니다. 정석가가 시험 문제에 들어간다면. 자, 그래서 3번 오늘 작품 좀 많이 보고 있네. 문제를 풀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풀만한 게 42페이지 41번 문제. 5번이 간단하게. 아, 5번은요 이거 관동별곡이에요. 관동별곡은 내용이 여러분들 한양고등학교 특히 저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가사 공부 많이 시험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얘들아. 근데 원래 가사는 관동별곡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너희 학교는 주요 가사 송미인곡, 사미인곡, 누황사, 선상탑 이걸 먼저 수업 시험범위 들어갔었잖아. 근데 원래 순서가 관동별곡을 먼저 배워야 돼. 이게 제일 어렵고 내용이 제일 많아. 그래서 근데 관동별곡은 고1 때 안 배우면 고2 때 시험범위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관동별곡은 아마 여러분들 한양고등학교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지나가면 그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그때 자세히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넘어가려고 했는데 좋아. 질문했을 때 짧게 얘기 좀 할게. 이런 겁니다. 산중을 이 관동별곡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내가 관동 즉 강원도 감찰사가 되어서 구경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1부는 산을 구경해. 2부는 바다를 구경해. 그래서 지금 산을 구경 다 끝나고 이제 바다로 가는 그 과정이야 5번이. 자, 보자. 그냥 가볍게 읽어나 볼게. 산중을 매양 뭐냐. 맨날 산을 매양 보겠느냐. 동해로 가자 쓰라. 동해로 가자. 이제 바다로 가자 이 말이야. 산 다 끝났으니까 남녀완보하여. 남녀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선들이 탄다는 가마야 가마. 즉 가마를 타서 완보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올라가니 산영루는 산에 있는 그 정자 누각이야. 누각에 올라가니 영영벽계 수성제도. 영영벽계는 푸른 시냇물. 푸른 시냇물과 수성제도는 산에 있는 산새들. 이 이별을 원망한다. 나와 이별을 원망한대. 이별하기 싫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산을 떠나기 싫어한다는 걸 그냥 시냇물과 산에 있는 새들이 나와 이별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감정이입법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동해를 떠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요거는요 관동별곡은 나중에 공부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짧게 설명했다. 넌 나중에 공부하자. 자, 41번 먼저 풀어보자. 자, 1화 구도하기. 제가요 41번을 보는 건 바로 이거 때문에 1화 구도하기. 요 작품 때문에.
고정문학 하다 보게 되면 1하고 구하기를 반드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1하고 구하기는 뭐냐면 연암 박지원이야. 박지원이 누구니? 이 사람은 여러분들 허생전 할 때 공부했던 사람이야. 연암 박지원은 바로 청나라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박지원은 청나라 문물 수용을 주장한 실사구시 중상학파 실사구시 학파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이래야 구두하기는요, 청나라 문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9번 청나라 황하강을 건너갔다 이 뜻이에요. 이래야 구두하기. 하룻밤에 강을 건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요, 청나라 황하에 가면요, 황하가 되게 큰 강이야. 엄청 무서운 강이야. 이게 보면요, 10%는 누런 물이 막 헤엄들을 쳐. 그래서 이게 처음에 겁을 먹어. 그래서 한 번은 낮에 갔는데, 낮에 가니까 그 너무 무서워서 모든 사람이 하늘에 기도를 들면서 가보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자, 밤에는 눈은 안 보이지만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루는 내가, 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요 밑에가 지금 절벽이야. 이게 지금 절벽이야. 그러면 이 절벽이면 요 좁은 통로를 그럴 수 있겠니? 못 걷잖아. 근데 절벽이 아니고 평지라면 요 좁은 도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있겠죠. 똑같은 좁은 길인데도 말이야. 왜 무슨 차이가 있지? 눈에서 절벽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 좁은 통로가 두렵지만 지금 이게 왜 평평한 거는 눈을 봐도 안전하니까 그냥 막 걸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위험하다와 위험하지 않다의 기준은 내 눈 때문에 그런 거야. 귀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눈과 귀에 이것이 너무 현혹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면 마음을 편안히 먹고 눈과 귀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먹고 황하강을 건너면 황하강 소리가 애기 자장가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때 딱 깨달은 거지. 모든 것은 마음먹게 되려.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셨을 때 전날 밤에 뭐니? 와, 달고 맛있는 물이라 그랬죠. 아침에 딱 깨서 해골 바가지를 보자마자 바로 토해버렸잖아. 아니, 똑같은 물인데 왜 느낌이 다르지? 눈으로 봤잖아, 그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눈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내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걸 알려준 게 바로 이래 구두하기야. 그래서 여기서 귀로 듣는 거와 눈으로 보는 건 바로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즉 외물이라고 해요. 외물. 그러니까 어떤 현혹되는 거, 나를 현혹시키는 거, 나를 현혹시키는 것들이야. 이곳에 빠지지 말고, 그죠? 모든 거야. 마음의 판단이 중요해. 마음의 판단.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원효대사의 깨달은 건 똑같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게 되었다. 마음먹기가 중요하다. 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 강을 통해서. 그럼 이 강이 뭔데? 깨달음의 공간이잖아. 그럼 이 이래야 구도하기 수필의 주제가 뭔데? 모든 것은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외물의 현혹. 외물은 외부 바깥의 물건을 얘기한다. 눈과 귀를 얘기하는 거야.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마음의 자세.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깨달음의 공간. 답은 5번. 요거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랑 구도하기. 요것도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나중에 전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자, 가볍게 설명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 44번 문제. 요건 제가 수업 때 설명했던 거니까 가볍게 짧게 얘기 좀 할게요. 자, 44번. 자, 기억과 비슷한 정서가 뭔데? 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정서는 임과 함께
자, 인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말이죠.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러면 이거 우리 바로 답이 1번 바로 나와야죠. 내가 수업 때 설명했던 거잖아요. 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밤이 동짓달이야. 12월 23일이죠. 동짓달 기나긴 밤. 이 밤은 뭐니? 길고 지루한 밤이에요. 길고 지루한 밤을 허리를 보여내요. 허리를 잘라내요. 그러니까 시간에 허리를 잘라낸 거예요. 그 다음에 충풍 이불 아래, 즉 봄바람이 부는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은 사랑하는 님이 오실 날 밤이, 이 밤은 뭔데? 짧고 아쉬운 밤이잖아. 그걸 구비구비 편이라. 그러면 길고 지루한 밤에 키핑 시켜놓았던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짧고 아쉬우니까 그때 구비구비 펴서 쓰겠다. 롱타임을 숏타임을 잘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숏타임을 롱타임으로 쓰겠다니까 인과 함께 오랜 시간 가고 싶다는 황진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죠. 답은 1번이죠. 나머지 다 배웠던 시니까 아까 그냥 건둘게요. 그죠? 자, 재원아, 우리 이거 3번 아까 기억하지? 3번, 재원아 이거 봐봐. 이 그룹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그렇지. 알고 있잖아. 그지? 이거 또 넣어잖아. 또 넣어잖아. 이렇지. 잘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딱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51번 문제를 보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런 저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범에 들어갔던 작품이니까요. 1학년 때요. 자, 보세요. 기억과 유사한 의미. 기억이 뭔데? 자, 기억이 뭔데? 선물 아닙니까? 추린날 아침약, 즉 임에게 바치는 선물이잖아. 이거 여러분으로 임에게 바치는 사랑, 임에게 바치는 선물이잖아. 임에게 바치는 사랑과 정성. 자, 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요, 임에게 바치는 사랑과 정성인 거 알고 있다면 답은 금방 나와야 돼. 왜냐고? 여러분들 저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배웠던 가사, 시험 범위 가사 중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선물을 의미하는 작품이 하나 있었죠. 그거 기억나니? 봄에는 무슨 선물을 주고, 여름에는 무슨 선물을 주고, 가을에는 무슨 선물을 주고. 그거 기억나? 바로 그게 바로 3인분이었잖아. 그래서 보세요. 원앙금 보여놓고, 즉 원앙금 비단을 배워놓고 오색션 풀어내요. 오색시를 풀어내어서 금자의 견아 있어. 즉 금으로 만든 자로 견주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님의 옷이 뭐니? 바로 임에게 바친 사랑과 정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자잘시고, 즉 솜씨도 말할 것도 없고, 야 제도도 잘 만들었구나 하고 자화자찬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3번이죠.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 나왔던 거. 그래서 보세요. 고전문학은요, 평상시에 배경 지식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든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특히 1학년 때 배웠던 5개 그 가사 작품 있죠. 그럼 계속 복습을 해둬야 되는 거야. 또 나오잖아. 얘는 뭐냐면 청산 들고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청산은 이상장이야.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겠다. 머리 다래는 산에 있는 흔하게 있는 열매야. 그러니까 얘는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배웠잖아.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머리는 뭔데? 바로 김수로왕, 즉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를 이끌어갈 우두머리. 그 다음에 조식, 이것도 옛날에 배웠어. 삼동에 배옷 입고 아물에 눈비 맞아. 즉 겨울에 배옷 입고
배웠을 때 얇은 옷이거든. 암열, 동굴에서 눈비 맞아, 구름낌 뼈네. 이건 뭐냐? 임금의 자그마한 은혜, 임금의 작은 은혜. 쨘적 없건만은 서산의 해가 지다는 것은 뭐라? 중종의 죽음이야. 중종의 죽음, 임금의 죽음이야. 그래서 눈물겹다. 즉 이 말은 뭐니? 나는 평생 동안 동굴에 살면서 임금의 은혜를 받아본 적 없어. 하지만 임금이 죽었다 하니 눈물겹다 이 뜻이야. 자, 홍랑은 기생이죠. 얘는 기생이잖아. 기생이면 씨가 전부 다 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맷버들 가리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즉 맷버들을 가지를 꺾어서 보낸다 님에게. 님에게죠. 님에게 보냅니다. 그럼 이 맷버들은 뭔데? 맷버들은 자 얘는 사랑의 정표야. 사랑의 정표. 그럼 답은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의 정표이고 얘는 뭐냐? 화자의 분신이기도 해. 화자의 분신. 자기를 꺾어서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때 새입 나거든. 새입이 뭔데? 바로 사랑이죠. 나처럼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맷버들이 바로 나라는 거야. 나처럼 여겨달라. 그러면 화자의 분신. 그러니까 얘는 분신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5번보다는 3번이 정답이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랑의 정표긴 하지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한 작품만 한 20여 편이 돼.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런 거 계속 나오는 시간 문제니까 비록 문제 푸는 시간이었지만 요런 작품 정도는 좀 알아두자 이 말이야. 아셨죠? 자, 10분, 시간 좀 많이 지나간다. 10분간 좀 쉬고,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할게요.